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7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2월 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인 37만 9천 명이나 증가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상원이 총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토요일 통과시켰는데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동법안을 화요일 9일 바로 승인할 계획이라는 CNBC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3월 7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지난 2월 18일 화성 달 표면에 안착한 미국의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의 활동 모습과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화성에 도착한 화성 트리오를 비교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added 379,000 jobs in February, signaling the recovery is finally gaining steam. CNN 뉴스 보시죠. 미국의 2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인 37만 9천 명이나 증가하였고 그리고 1월 중 고용도 당초 4만 9천 명 증가해서 16만 6천 명 증가로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한다는 조짐이죠. 실업률도 6.2%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업률 6.2%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실제 실업률보다 저평가되었다는 평이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은 취업자 수 추이가 나오는데요. 작년 2월 대비 아직도 950만 명이나 취업자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1,800만 명 이상이나 됩니다. 노동 참여율은 61.4%로 1970년대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여가 및 접대업종 고용이 35만 5천 명으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12월 중 동절기에 해고됐던 사람들의 복귀에 기인한다는 거죠. 인종별로 실업률 차등도 심해졌는데요. 백인 실업률은 5.5%, 히스패닉계 실업률은 8.5%로 각각 전월 대비 0.1%포인트 개선되었음에도 그러나 흑인 실업률은 9.9%로 전월의 9.2%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시아계 실업률은 5.1%로 크게 개선되었는데 접대업종 종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 회복 상황을 K자 모형의 경제 회복, K-shaped recovery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는데요. 화이트 칼라 지식 근로자와 부자들의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에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죠. 대문자 K자를 보면은 한쪽 날개는 위로 가고 한쪽 날개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경제 회복 과정에서 빈부 간, 업종 간, 인종 간 차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대규모 구제자금 지원이 필요하게 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뉴스, Senate passes 1.9 trillion COVID relief bill, House Democrats plan, final approval Tuesday. CNBC 보도 보시죠. 미국 상원이 토요일 오전 찬성 50대 반대 49로 총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하원이 입법한 법안을 극히 일부 수정한 데 그쳤는데요.
공화당의 반대 속에 예산 조정 방식으로 의결한 점이 특이합니다. 참고로 예산 조정 방식의 의결, 버짓 레콘실리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세출과 세입, 정부 채무 한도 이 세 가지 종류의 법안에 한해서 단순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법안의 경우 상원 6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 세입과 세출, 정부 채무 한도 법안에 한해서는 단순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향후 절차를 보면은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진 법안은 다음 주 화요일 민주당이 지금 의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은 바로 대통령 앞으로 송부됩니다. 그 대통령이 서명하면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민주당은 3월 14일 실업급여 추급 만료일 이전에 모든 걸 진행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토요일 상원이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번 하원이 통과한 법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주당 실업수당 추급을 당초 400불에서 300불로 100불 감액한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1,400불 개인별 지급도 일부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군요. 다음 주 하원에서 최종 승인되면은 재차 소개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China sets growth target of more than 6% in 2021. CNN 보도 보시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하였는데요. 리크창 수상이 전인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 2.3% 성장의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마이너스 3.5%의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규모 격차가 많이 축소되었죠. 여기서 참고로 중국의 양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양해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둘을 합해서 양해라고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인들하고 약칭되며 우리의 국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협으로 약칭되며 고위정책자문회의에 해당합니다. 양회는 매년 3월 거의 동시에 개최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정협은 3월 4일 오후 3시에 시작되었고 전인대는 3월 5일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10일까지 진행되고 11일 폐막식을 갔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작년의 전인대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3월이 아닌 5월에 개최되기도 하였죠. 올해 3월로 복귀한 것입니다. 중국은 당초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제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 계기는 최근 세계적인 백신 캠페인 그리고 세계 경제 호전 기미를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였다는 상징이 되기도 하죠. 한편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장기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GDP를 2배로 증가할 목표를 세웠었죠. 연 평균으로 5% 성장하면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성장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노무라는 올해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군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를 감안해서 좀 낮게 설정했다는 거죠.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도 설정하였는데요. GDP 3.2%로 축소하겠다고 하는군요. 작년에는 3.3%였습니다. 작년에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주 대조되는군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도 1,000억 위엔,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로 설정하였군요.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 발행 채권 규모가 총 3조 6,500억 위엔에 달한다는 데 비추어 보면은 아주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적인 경제 회복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 채권 발행도 중단하기로 하였는데요. 작년에는 1,550억 불을 발행하였다고 하는군요. 오는 6월 말까지 14억 인구의 40%에 대해서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고용 기회도 확대한다는데요. 1,100만 도시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도시 실업률은 정부 통계로는 5.6%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하네요.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보면요. 첫째가 소비 위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아직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핵심 기술이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한 기술 제공 차단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환경 오염인데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현재 세계 최대 석탄 사용국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의심이 드네요. 네 번째로 기업 부채가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3월 7일 오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1,596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57만 9,775명으로 전주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증가세 둔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군요. 국가별 순위도 5주째 변동이 없는데요. 미국 1위,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순입니다. 3월 6일 현재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가 2억 9,9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진행 국가 수는 111개국으로 늘었고요. 일평균 접종자 수가 76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95.4%가 접종을 마쳤는데 이 중에 40.9%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17.3%가 완료했는데 이 중에 9.0%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선진국들은 파이자 백신 위주로 맞고요. 후진국은 인도산 아스트라제니카와 중국산 시노백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군요. 한국은 1인당 병상수가 세계 2위인데다가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췄음에도 백신 보급은 후진국 수준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단신은요. 나사가 2월 18일 화성에 안착시킨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의 화성 표면에서의 활동 모습, 그리고 지난 2월에 거의 동시에 화성에 도착한 화성 트리오의 활동 모습을 상호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의 활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죠.
네, 화성에서 날라온 동영상 화면이 너무 선명해서 놀랍죠. 네, 여기서 작년 7월에 발사돼서 지난 2월에 거의 동시에 화성에 도착한 화성 탐사선 세 트리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20일에 일본에서 발사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말호입니다. 지난 2월 9일 날 화성 궤도에 진입했고요. 현재 화성 상공 2만 내지 4만 3천 킬로를 55분에 한 바퀴씩 돌면서 화성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1년간 활동하게 되고요. 화성의 기후도를 작성하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화성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지구로서는 687일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티엔원 1호인데요. 장정 5호 로켓을 타고 7월에 발사되어서 지난 2월 10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는 5월에 유토피아 평원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궤도선과 착륙선, 고정형의 착륙선, 그리고 탐사 로켓을 동시에 운용하는 아주 과감한 작전입니다. 레이더 장비로 지하 100m까지 탐사해서 물과 얼음을 찾고 토양과 암석을 분석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미국의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인데요. 작년 7월 30일 날 애틀라스 로켓을 타고 올라가서 지난 2월 18일 날 화성 궤도에 진입했고, 그리고 같은 날 바로 화성 표면에 안착하였습니다. 예제로 분화구에 안착하였는데요. 첫째 임무는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것인데, 이 시료는 2031년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하네요. 큰 특징은 이번에 드론 헬리콥터 인제니티를 싣고 갔는데요. 공중 탐사를 하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생명체의 흔적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산소 변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화성 거주 가능성, 테라포밍 오브 마스를 탐색하는 거죠. 현재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사선의 수는 모두 11대인데요. 그중에 상공 궤도를 돌고 있는 궤도선이 8대, 그리고 착륙해서 고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착륙선이 1대, 그리고 화성 표면을 이동하면서 탐사하는 로버가 2대 있습니다. 화성 궤도에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모두 6개가 됐네요. 소련, 미국, 유럽,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중국이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성 표면에 도착한 국가는 2나라밖에 아직 없습니다. 화성 표면에 먼저 도착한 것은 소련이었고요. 그런데 소련 착륙선은 착륙 후 2분 만에 통신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충격이 심했던 거죠.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퍼시비어런스호의 화성 착륙 장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 보시죠. 주요 이슈로는 거대한 경기 부양책의 호재 효과, 그러나 부양책으로 인한 국채 수익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은 악재로 작용하겠죠. 그 대결이 어떻게 될까요? 2월의 고용지표 호조 약발이 이어질까요? 그런 와중에 수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간 다이어리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세계 경제는 지금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